트럼프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차 100%는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또 왜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기차라는 게 없다 쳐볼게요. 그럼 지금은 내연기관차잖아요. 휘발유 넣는 거. 근데 지금 휘발유차가 100%입니까? 아니죠. 하이브리드 있고 많잖아요. 수소차도 있고.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경제방송들 많이 나가면서 저의 오랜 투자 경력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트럼프가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이제 거의 테러에 가까운 걸 당하면서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되게 급등락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고, 미국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고, 괜한 반도체주들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좀 떠있는 느낌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핵심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지만, 일단 지금 요 흔들림은 뭐 투자하다 보면은 뭐 자주 있는 그런 일종의 흔들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3분기에는 조정이 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조정의 시작일까, 아니면 이제 잠깐 요건 지나가고 추후에 조정이 다시 올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좀 계속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조정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제 종목들이나 업종들 위주로는 좀 우리가 긴장을 하고 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 시기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이 올해 1월 달에 나왔었죠. 이제 그때부터 시장은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할 것처럼 이제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패드워치도 거의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 가까이 잡았었는데, 뭐 저는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썼어요. 올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이유 없고 올 하반기에 할 건데 정말 빨라봤자 7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월 달부터 7월, 12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인가라는 그런 거를 점도표에 찍으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의견을 맞춰왔었는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7월과 12월 2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 7월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7월 가능성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뭔가 본인의 당선 확률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놓고도 얘기했죠.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 식으로 좀 푸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해요. 예, 많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좀 가능성이 예전보다 좀 낮아진 건 사실인데, 사실 제가 7월 달 주장을 했었던 이유는 작년 12월 달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렸었죠. 근데 12월 달에 베이비 스텝으로 25bp를 금리를 인상을 한 거는 사실상 저는 불필요한 금리 인상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거의 정말 이제 끝난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확인사살 이런 뭐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위해서 25bp를 한 번 한 거라 보기 때문에 7월 달 정도에 한번 25bp를 살짝 내려놓고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이 이상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연착륙도 가능한 시나리오 가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왜 병원 입원해보면 이제 항생제 뭐가 내 몸에 맞는지 보려고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피부에 한번 떠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좀 보고 이제 이 항생제가 맞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항생제 처방을 보통 합니다. 근데 저도 아마 증시 처방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25bp를 해놓고 시장에 좀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전략을 취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좀 많이 꺾일 거다라고 했지만 안 꺾였어요.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잘 났기 때문에 일단 지금 9월설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9월 달에 뭐 거의 100%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9월 달도 좀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게, 만약 9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만 좀 뭔가 삐끗나잖아요. 그럼 9월설도 제가 봤을 땐 또 캔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봐요. 트럼프가 푸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9월 달의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분위기나 아니면 전반적인 분위기나 시장이 여기서 경제 지표가 확 꺾이지 않는 이상 9월 달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연준이 올해 한 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과 12월을 고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기존 의견대로 12월 달.
12월 달이면 대선도 끝났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이제 임기 시작은 1월 달이긴 한데 그래도 12월 달 정도면은 조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연준이 올해 한 번 금리 인하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베이스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져봤을 때 전 9월보다는 12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경제지표를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매번 발표되는 CPI나 PCE를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는 9월보다 12월 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추세가 돌아선다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는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죠. 이미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났고 중간에 연준이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 즉 피벗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가장 최근에 얘기한 거는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가 되기 전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요즘엔 아예 인상이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피벗으로 가는구나, 인하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분위기가 좀 금융주들, 은행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혹자들은 금리가 떨어지는데 무슨 이제 은행주냐, 금융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결국 은행이라는 집단 자체가 예대마진, 예금이랑 대출의 그 금리 차이로 이제 먹고 사는 애들이죠. 걔가 뭘 하겠습니까? 발권력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팔아가지고 보통 이제 먹고 사는 게 은행 애들인데 예금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행 지들이 이제 우리한테 줘야 되는 이자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는 우리가 자기한테 줘야 되는 이자죠. 근데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1억을 은행에 예치를 해놔요. 근데 1억을 예치해 놓으면 나한테 주는 이자는 1%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은행 가가지고 내가 돈 필요하니까 1억만 대출해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대출 이자 정말 싸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3% 제시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내 돈 1억 넣어놓고 나는 1% 이자 받고 내가 대출이 필요하면 걔들한테 이제 3%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맡겨놓고 나는 거의 2%라는 이자를 손해봐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일단 은행의 기본 시스템이 그런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 쪽에서 받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은행 쪽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딱 지나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너무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받지 못했었던 수요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출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주들이 예대 마진이 더 이용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은행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집이나 차를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자동차도 이제 판매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 관련주들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금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요즘에 최근에 조금 달랐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이제 금값은 이제 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이제 인하기로 간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금과 관련된 ETF 뭐 이런 것들 투자해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트럼프가 지금 되자마자 막 아직 본인이 돈 된 거 아니죠? 본인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거의 승기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막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최근에 언론에서 좀 많이 띄워줘가지고 트럼프가 최근에 들어서 말이 더 많아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분은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계속 말이 많았어요. 똑같이 말이 많고 지금도 많은 것이고 그때보다 지금 뭐 조금 몇 마디 더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두 분의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죠. 근데 갑자기 확 지지율이 올라버리니까 언론은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트럼프한테 비춰버립니다. 바이든은 게다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누워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얘기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말이 많았던 분이고 그냥 똑같이 말 많이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모든 나라한테 10%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중국한테는 뭐 한 100%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관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일단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가들이 보통 이제 어떤 이제 회사의 대표 대 대표로 만났을 때는 서로 이제 어떤 걸 필요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그러니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난다라고 봤을 때 서로 자기들이 바라는 제일 큰 걸 일단 던져요. 던져서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양보하는 척하면서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최소치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일단 최대치를 던집니다. 최대치를 던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각 나라별로 만나가지고 막 이제 하나씩 조정을 해나가는 단계인데, 만일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가 이제 되어 있는 나라고 그 협정이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FTA가 돼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FTA를 실제 담당했었던 미국의 쪽에서 이제 예전 대표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FTA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10%라는 모든 관세를 당장 물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10% 관세를 물리는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100% 물리겠다. 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1기 대통령 했을 때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확 밀렸었는데, 임기 초반에 S&P 500이 거의 20% 올랐어요. 그때 당시엔 트럼프가 되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기업가니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이제 좀 사업하기 편한 환경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어려웠었던, 전 세계 증시가 어려웠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개 국가는 언젠가는 붙어야 되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너무 크면서 위안화를 지금은 이제 이게 속 들어왔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세계 공용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달러한테 덤볐었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저렇게 된 건데, 아킬레스건도 끊기고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중국한테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제 진짜 무릎 꿇어라 거의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증시가 크게 눌렸던 거는 언젠가는 붙을 줄 알았지만 이제 좀 빨리 붙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 얘기 안 나오지만 세계 3차 대전 얘기까지 나왔었고, 중국이 결국은 뭐 미국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현실인 것 같고, 이미 한번 겪어봤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사업가기 때문에 분명히 또 만나서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서 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뭐 정책들이 돈을 푸는 정책이고 금리 인하를 이제 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많이 시장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트럼프 본업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사업을 평생 저렇게 한 분인데, 그러면 저분은 제가 이제 장난건데 미국의 이제 금융당국에 앉아있는 그 어떤 분보다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평생 부동산업을 하시던 분인데 부동산 업하면 이제 금리가 제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를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 반도체만 봐도 그래요. 이제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뭐 대만도 때리고 있고 다 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충분히 많이 주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공장 증설하는 걸 좀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이유가 뭐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돈을 어쨌든 1조를 써도 바이든한테 다 쓰는 것보다는 이게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막 또 트럼프한테 되고 나서 이제 쏟아붓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는 이제 전략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주인공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한테 하지 마라. 내가 파월 당신의 임기를 보장하겠다. 인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금리 인하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힐러리랑 첫 번째 대통령 선거 그때 이제 경선할 때도 힐러리는 인하해야 된다, 트럼프는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뭐 했냐면 금리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지금 앞으로 증시는 트럼프 때문에 이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이랑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2차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공장들 많이 증설하고 있고, 그 지지역마다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도 많이 고용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미국의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한테 방위비를 올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경제와는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증시 상황도 좋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하기 좀 더 편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 건설하고 뭐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지 나쁜 효과를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트럼프 수혜주요. 트럼프는 일단 건설 쪽이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 쪽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100%는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또 왜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기차라는 게 없다 쳐볼게요. 그럼 지금은 내연기관차잖아요. 휘발유 넣는 거. 근데 지금 휘발유차가 100%입니까? 아니죠. 하이브리드 있고 많잖아요. 수소차도 있고.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그럼 전기차 100%? 꿈이죠? 저는 RE 100 이런 거, 뭐 재활용 에너지 100% 이것도 사실 저는 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100% 전기차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제 대선 자금을 크게 넣어주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난 전기차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그걸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기차 100% 아니라고? 전기차 그러면 되게 싫어하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모든 것들 다 폐기할 거냐 그랬더니 즉답을 피했습니다. 역시 돈이 들어가니까 즉답을 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전기차가 오히려 이제 수혜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의 불만 중에 제일 1등이 뭐냐면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충전할 공간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테슬라가 이제 하다가 이제 잠깐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프라가 좀 갖춰지게 되면은 좀 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트럼프 관련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도 워낙 이제 그 화석연료 위주로 이제 공화당이 정책을 수행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 기름 파는 기업들, 뭐 이제 오일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